사라진 풍경, 마주하고 싶은 옛 이야기. 엄재민.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많던 골목길 풍경. 내가 살던 집은 남촌동 언덕 위에 있었다. 중앙시장이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세기극장 위의 골목길을 구불구불 올라가야 하는 곳이다. 사람 두세 명이 지나가면 꽉 차버릴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었고, 보도블록조차 깔리지 않은 흙바닥길이었지만 그곳은 늘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숨바꼭질을 했고 자치기를 했다. 남자애들은 땅 따먹기를 하고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를 했다. 집 주변에 있던 밭에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늘 자라났고 겨울이 되면 훌륭한 놀이터로 변신했다. 집집마다 김장을 해서 구덩이를 파서 묻었고, 추운 날 손을 호호 불며 저작물을 꺼내던 엄마의 꽁무니를 쫓던 날들이 거기에 있었다. 연을 만들어 날리고 대보름이 되면 망우리를 돌렸다. 그런 기억들 때문인지 지금도 어릴 적 골목길은 늘 겨울왕국이었던 것 같다. 눈 온 뒤에 바닥에 깔리는 연탄재의 향연과 연탄장수의 손수레를 밀어주던 그 인정어린 시간들까지 추운 날 가운데 피어올랐다. 골목을 2번 꺾으면 있던 두부공장에서는 아침이면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듯한 맛있는 두부 냄새를 풍겨냈다. 갓 만들어낸 두부를 먹을 때 입안에 맴도는 따뜻한 두부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두부는 늘 옳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주전자를 들고 한 대씩 받으러 가던 막걸리집은 반대쪽 골목 아래에 있었다. 주전자 뚜껑에 받아 한 모금씩 맛을 보며 오느라고 얼굴이 벌개지던 때도 있었지만 그걸 눈 감아주던 아버지가 그때는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철이 없어도 됐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던 왓다상회. 그 집 아들이었던 내 친구 영철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가게집 아들이라 우리에게는 나름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었다. 괜히 친한 척을 하면 얻어먹던 눈깔 사탕의 향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입안에 침이 고인다. 다리 옆 찹쌀떡집, 마음 졸이던 그날. 대학에 입학한 후에 고향에 오면 자주 가던 포장마차가 있었다. 넉넉한 표정처럼 몸도 넉넉하던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 그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한 대접에 홍합만 놓고도 늘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즐거웠다. 나름 깔끔하게 정비된 주변이 보기에는 좋았지만 어릴 적에 보던 졸졸졸 물이 흐르던 겨울과 위태로워 보이던 다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쉽기는 했다. 집에서 시장을 가려면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서 가곤 했는데 그 풍경이 복개 후엔 사라진 것이다. 복개촌 옆에 찹쌀떡을 만들어 파는 빵집이 있었다. 1984년 겨울 학력고사를 앞둔 형을 위해 찹쌀떡을 사러 갔었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며칠을 모아서 어렵게 형의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하는 선물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요즘이야 아이들도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정해진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닌 처지에서 돈을 모은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겨우겨우 모아진 몇 푼의 돈으로 선뜻 아무데 나가서 찹쌀떡을 살 수는 없었다. 이곳저곳 빵집을 들러서 찹쌀떡 가격을 비교했고 가장 값이 저렴한 곳이 지금의 동문시장 부근의 다리 옆 허름한 빵집이었다. 거기서 50원짜리 찹쌀떡을 사서 시험 이틀 전 형에게 주며
나의 마음을 전했다. 당시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충주까지 가서 하룻밤을 자고 시험을 봐야 했기에 미리 준비를 한 것이다. 형은 그 찹쌀떡을 가지고 충주로 시험을 보러 떠났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가장 싼 찹쌀떡을 샀기에 혹시라도 이걸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였었다. 혹시나 나 때문에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왜 가장 싼 걸 사서 선물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형은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아직도 복개천을 지날 때면 복개천 이전에 다리옆 빵집이 생각나서 혼자 미소 짓곤 한다.